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99가지 이야기, 세상의 모든 선물, 지은이는 스테파노스 크세나키스, 옮긴이는 문영열, 발행은 문학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99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자는 광고업계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나 회의를 느껴 일을 접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데요. 그 여정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따뜻함, 인간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에 가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존재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물은 친구가 친구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어머니가 맞이에게, 누군가 이름만 기억하는 고마운 얼굴들에게 가만히 내놓는 선물이며 약속 같습니다. 밀린 숙제를 하나씩 마감하며 여행 가방을 열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푸른 대평원처럼 어린 시절처럼 행복과 푸르른 용기를 새롭게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삶이라는 선물.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기억이지만 그 일은 꼭 어제 일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볼 수는 있지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을 과학 교과서에서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 무렵 나는 잘 이해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간에보다 깊은 곳에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나 역시 관찰하는 방법, 재빨리 눈에 담아 기억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내 영혼 속에 담긴 순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것들은 가령 일몰, 꽃, 미소, 동의한다는 끄적거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곳, 추한 것에조차도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타인들의 삶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지를 이해했지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기회를 포착하고 두려움과 직면하고 내가 가진 신념에 의문을 가지며 안락한 내 영역을 벗어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매일, 매시간, 매순간으로부터 탈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당히 머리를 들고 미소를 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떤 것도 접시에 고이 담겨서 내 앞에 차려지는 것은 없었어요. 하루하루 매분 단위로 내 삶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촌은 음식은 내 입속에 있는 동안만 너의 음식이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것이 왜 음식을 잘 씹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이죠. 일단 목으로 삼키면 그만입니다. 음식은 사라져 버리지요. 인생이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만드는 최고의 요리를 맛보듯 진정으로 삶을 맛보는 법,
매 순간의 풍미를 맛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곡괭이가 뭔가에 부딪혀 그만 부러졌습니다. 농부는 화가 났지만 자신의 곡괭이를 부러뜨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것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연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처럼 나도 삶이라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고의 선물은 보기 흉하게 포장이 되어 오기도 하니까요. 결국 나는 삶 자체가 선물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선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나 자신을 놓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실수를 덜하게 되더군요. 10년 전 저는 기적의 노트에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처음에 나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게 되더군요.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말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은 기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침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기적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삶은 변화했고 아름다움이 넘쳐 흘렀어요. 나는 아름다움이란 단지 내가 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기억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은 후 나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직장에서, 기차 안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 나는 썼지요. 나는 소중한 말들로, 놀라운 기적들로 글을 썼고 내 책꽂이는 셀 수 없는 노트로 채워졌어요. 그러자 너도 나도 마법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을 위한 글쓰기를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내게서 쏟아져 나오는 이 굉장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바로 이 책,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99가지 이야기. 세상의 모든 선물은 생명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키 큰 이는 테살로니키 출신의 내 친구다. 아마 180cm는 넘을 것이다. 그가 아테네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한두 잔 정도 마시러 나간다. 와인은 언제나 진실을 달래곤 한다. 그가 말했다. 스테파노, 우리 아빠가 여자에 대해 말하곤 했던 게 있는데 말이야. 그의 입꼬리의 미소가 잠깐 번뜩였다. 남자에게는 가장 나쁜 품질의 것이 여자에겐 최고라고. 우리 둘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 까닭은 그의 과장된 표현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가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하던 울음이 점점 격렬해졌다. 급기야 그는 흐느끼고 있었고 나는 그가 왜 우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 동안 나는 우는 친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물었다. 이보게 친구, 무슨 일인가?
내 아버지 말일세.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나는 그야말로 개자식이었지.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야.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그와 함께 앉아서 그가 상처받은 만큼 가슴 아파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는다. 우리 부모들도 어느 맑은 날 아침 이 세상을 떠나간다. 우리 또한 그 친구처럼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당장 일어나서 찾아가야 한다. 오늘 바로.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 때도 세상은 멈춰서 있지 않는다. 부모님을 안아드리세요. 안아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하셨어요. 당신이 자식을 가져봐야만 부모님이 하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바라는 것이라면 당신이 부모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 부모님께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최선의 뜻이었을 뿐, 그것을 용서해 드리세요. 그들의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처럼 자식을 대하고, 당신도 부모님들처럼 당신 자녀들을 대할 것이고, 당신의 아이들이 와서 당신을 안아줄 때가 올 것이고, 당신을 용서하겠죠. 당신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당신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당신의 아이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다. 현실에 직면하라. 그것이 진리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1998년 12월 1일 나는 새 사업을 시작하는 무대에 있었다. 새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새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아주 이상한 느낌이 나를 덮쳐왔고 곧이어 나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정정 같은 것이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이었고 열리고 닫히는 입에서 공기만 나갔다 들어갔다 할 뿐이었다. 꼭 그 일처럼 정전되는 것에는 어떤 경보도 없다. 그러다 몇 시간 후쯤 보통 전기는 다시 들어온다. 그런데 내 경우 그 정전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하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 거의 미쳤었다고나 할까. 시민성 실어증에 걸린 것이다. 의료진단 테스트 결과는 내 성대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다른 곳, 즉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나는 두루두루 좋은 사람의 표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을 때까지는 목소리를 잃기 몇 달 전 나는 정말 나쁜 일로 비난받은 적이 있었다. 적어도 내 기준으로 보자면 그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나쁘게 말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한 분노가 어느 시점에선간 증발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집어삼켜 버렸다. 나는 너무 흥분했었는데 의사 친구가 나중에 말하기를 만약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타인에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부탁하는 것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일종의 승낙한다는 사인이 필요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 받았다. 이런 일들, 접시를 깨끗이 닦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척하라고 가르침 받았던 것이다. 어른으로서 당신이 안 돼라고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5살 아이가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의 줄을 당기는 것이다. 그 아이는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길 원한다. 인형의 줄을 더 당기면 당길수록 그들은 더 엉망진창으로 엉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당신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이다. 당신은 그러므로 당신 내면의 목소리, 즉 당신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안 돼라고 말해야 하는 빈말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수많은 예스는 당신이 다른 일들을 안 돼라고 말해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말해줘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면 삶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만 온전히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보살피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보살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이런 말을 자기 존중,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경고. 우리는 바쁘다. 놀이공원에 갈 때면 언제나 서두른다. 2딸과 나는 1분이라도 더 놀려고 한다. 그날도 딸들은 뒷좌석에서 킥킥대면서 놀고 있었다. 나는 속도를 내서 운전 중이었지만 그렇다고 무모하다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대시보드에 빨간 경보가 들어온다. 나는 이런 경보 사인은 예전엔 본 적이 없다. 타이어 압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무시하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보이니 거슬린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쟁쟁거리는 잔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가 신경을 긁는다. 내일 점검하지 뭐. 아니야, 오늘 해야 돼. 아마 심각한 문제일지도 몰라. 주유소가 바로 저기 있는데 뭘 미루긴. 자동으로 조종하는 조종사같이 나는 주유소로 차를 몬다. 주유소 직원은 우리를 도우려 한다. 직원에게 경고 사인을 보여준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선생님, 차의 공기압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는 그것을 일도 아닌 것처럼 금방 알려주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높아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지난주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랬던 것이다. 주유소 직원은 적당량의 공기를 빼내고 나는 유기난 걸 하나 배웠다. 나는 팁을 많이 주는 편이 아니었다. 이젠 좀 많이 주어야겠다. 우선 팁을 잘 주고 나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 주유소 직원은 내게 활짝 웃어 보였다. 우리도 모두 웃으며 다시 놀이공원으로 출발했다. 계획했던 것보다 5분 정도 놀이공원에 늦게 도착할 수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 더 나를 기쁘게 했다. 우리는 가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편리한 일을 한다. 자신을 재촉하는 일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경고를 그것이 작은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무시한다. 귀찮게 왜 라는 말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먹어 치운다. 왜 귀찮게 타이어를 고쳐야 하지? 왜 편안한 소파에서 일어나서 점검을 해야 하고 체육관에 가야 하며 책을 읽어야 하냐는 거다. 그래서 TV를 켜고 신경 쓰이는 대화는 피하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한 해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당신 자신을 차버리고 싶어 한다. 왜? 당신이 그 소중한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경고는 작은 붉은 빛이었다. 그 다음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네온이 되어 번쩍일 수 있다. 그리고는 당신 머리통을 친다. 빌어먹을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고 당신은 묻게 될 것이다.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서 도둑질해 갔는가? 내 상관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거울을 한번 유심히 보라. 도둑은 당신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도둑질한 것을 돌려줘야 할 때다. 이제는 그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당신 스스로 알아차리고 무언가를 할 때다. 너무 편안한 것만 가지려 한다면 그 편안함은 당신을 천천히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결코 꿀벌이 되지 마라. 15년이 지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어느 워크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연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얼굴 표정에서 그가 하려는 이야기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비밀을 나누려는 것 같았다. 그는 그렇게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비밀이 되었고 이제 내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비밀을 나누려 한다. 빈 병을 창가에 놓고 바닥이 유리창과 수평을 이루게 하면 햇빛이 빈 병 바닥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벌 한 마리를 병에 넣습니다. 벌은 똑똑한 곤충입니다. 연사는 똑똑한이란 단어에 힘을 준다. 벌은 불행하게도 모든 것에 대해 엄격하고 빠른 규칙을 가지고 있죠. 벌은 병의 출구가 빛을 향해 있다는 걸 알아요. 만약이라든가 그러나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벌은 계속해서 병의 밑바닥으로 향해 날기 때문에 결코 병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조금 후엔 죽죠.
이번에는 연사는 계속한다. 파리 한 마리를 병 속에 넣습니다. 파리는 우둔한 벌레죠. 파리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파리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죠. 그래서 그놈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윙윙대며 주위를 날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결국 파리는 병을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결코 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벌을 피하세요. 언제나 파리가 되세요. 당신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세요.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래되고 무거운 철제 금고 속에 넣고 잠그는 것을 본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고 맹꽁이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넣는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서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그런 후엔 그 상자가 자신들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출구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욱 깊이 가두게 된다. 학업을 마쳤다 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배우라. 지식을 들어오게 하고 당신이 아침 햇볕을 쬐듯 그 지식의 빛과 온기 속에서 몸을 누기시라. 삶에 열중하라. 당신의 나날들을 그냥 굴러가도록 두지 말고 그 나날들에서 배우라.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를 묻지 말고 무엇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가를 질문하라. 그게 바로 당신이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안다.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그도 파리로 살았다. 왜? 어느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막 아침 8시가 될 즈음 나는 은행 바깥에서 줄을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잘 차려입은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노부인은 줄의 3번째에 서 있었는데 훨씬 뒤에 있던 다른 숙녀가 그 노부인에게 차례를 양보하자는 그런 좋은 제안을 했다. 노부인은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 숙녀에게 좋은 제안이었다고 말해주면서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랬는데 그녀의 대답에 날이 서 있었다. 네, 저도 제가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누가 듣기나 했어요. 그녀는 화가 난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혼자 뭐라고 투덜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만약 그때의 상황을 만화로 표현한다면 그녀의 머리 위에 시커먼 구름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무튼 내게 화가 난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은행에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였다. 그들은 모두 우울하고 짜증이 나 보였다.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재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노라고 그곳에 있는 죄로 도매금으로 싸잡힌 때문인 듯했다. 울적한 사람들의 행진 같았다거나 할까. 그 모습이 이상하리 많지 뇌리를 쳤다. 그러나 놀라지는 않았다. 조금 긴 시간 동안 혼자 걸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왜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였는데 갈수록 그 외가 커지더니 급기야 거대한 외가 되어 나를 질식시키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죄송하지만이라고 말하지 않지? 왜 우리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웃지 않지?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더 두려워하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려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반려동물 음식보다 못한 것을 자신에게 먹이지? 왜 우리는 자동차는 그렇게 아끼면서 스스로에게는 서비스하지 않지? 왜 우리는 전화기를 바꾸듯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을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욕할까? 왜 우리는 100만 년을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할까? 우리에게는 단지 1000개월밖에 없다. 인생은 그렇게 작동한다. 왜 우리는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동네방네 외치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은 남 탓이지? 왜 항상 울며 불며 이야기해야 하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집 근처에 정지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가 있다. 택시 운전사에게 여기 정지 표지판도 없어서 사람들이 속도를 내고 확 지나가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했다. 속도만 낼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라며 그는 툴툴댔다. 굿나잇 하고 그에게 인사했다. 잘 쉬어요, 친구. 옥수수가 전하는 말.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알았고 우리는 한번 만나기로 했다. 그녀와 만나서 나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자기 인식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명랑하고 품위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헌신적인 젊은 여선생이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가 운명인가라는 꽤나 까다로운 논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까지는 모든 것에 서로 동의했다. 나는 인터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답니다. 스테파노. 그런데 그들은 나를 고용하지 않더군요. 운이 없었죠. 하고 그녀가 말했다. 소피아,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계속할 수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까? 글쎄요, 아마도 X표를 했겠죠. 좋아요. 글쎄, 아마도 예스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군요. 그래서 만약 다시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건가요? 아마도.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하라. 그렇게 해도 어떤 것은 당신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은 옳지 않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는다면 내일은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어진 때에 바로 그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기회를 잡아라. 지식과 실천으로 무장하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각자 옥수수 한 개씩을 받았다. 첫 번째 남자는 그 옥수수를 먹고 배가 불렀다. 두 번째 남자는 옥수수 나달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가 자랐다. 그에게는 열흘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생겼다. 세 번째 남자도 나달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남자는 수확한 옥수수 중 한 개만 먹고 다른 9그루의 옥수수대에서 나오는 나달들을 심어 9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는 다시 수확한 것 중 한 개만 먹고 다른 한 개는 친구에게 주었다. 이 남자는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은 것 한 개와 친구에게 준 한 개의 옥수수를 빼고 남은 88개의 옥수수에서 나온 나달을 심어 그는 880그루의 옥수수대를 키웠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옥수수를 키웠다. 오늘 그는 마을의 절반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그를 위해 일한다. 결국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준 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 더 나은 선택권이란 더 나은 결과를 뜻하며 더 나은 결과는 더 나은 삶을 뜻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더 나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라. 플라스틱 병. 언젠가 커피 테이블 위에 물이 조금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올려둔 게 틀림없다. 좌우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게을러서였거나 이유 없이 그냥 두었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그것을 치웠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그 병에 남은 물을 꽃병에다 붓고는 재활용 수집통에 그 병을 휙 던져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날은 어떤 과장도 없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날들 가운데 하루였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건, 무슨 일이 일어났건,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었건, 그날은 성취의 날이었다. 그날 나는 아무도 내가 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보냈다. 나는 내 인생을 결코 행운에 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내 인생이 나를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
수천 명의 사람에게 강연을 했던 유명한 강사 이야기다. 강연 중에 이 강사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흔들면서 청중에게 묻는다. 이 돈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댄다. 그가 다시 묻는다. 이 돈 원하시냐고요? 처음에 손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손을 든다. 세 번째로 그가 묻자 한 관객이 일어나 무대로 올라가 강사의 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뺏어 든다. 그래, 이게 액션이란 거다. 강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리로 올라와서 지폐를 낚아채지 않느냐고 묻는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그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는 무대에서 너무 먼 곳에 앉아 있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무대까지 나오려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행동하지 못할 완벽한 핑계가 모두 있다. 더 배운 사람이면 더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핑계는 더 합리적이다. 행동하는 것이란 당신이 두려움과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행동은 당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 항거하는 것이다. 행동은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지 구구한 말이 아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은 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 당신 입을 쳐닫게 하는 것이다. 행동은 일찍 일어나서 당신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고, 당신이 이곳에서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벌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만큼 벌지 못할 때도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당신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살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삶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행동이란 당신이 빨래 건조대로 쓰는 런닝머신을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옷장에 처박혀 먼지나 잔뜩 뒤집어 쓴 뜨개질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이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시답잖아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라. 만약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플라스틱 병과 함께 시작하라. 그렇게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야 첫날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전날 싸움에서의 승리에서 당신은 자신을 얻고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 작은 것이 곧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작은 일도 다루지 못하면 그 일은 결코 손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플라스틱 병이 당신의 보다 나은 날을 위한 격려가 된다. 이 플라스틱 병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삶이라는 선물.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기억이지만 그 일은 꼭 어제 일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볼 수는 있지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을 과학 교과서에서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 무렵 나는 잘 이해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간에 보다 깊은 곳에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나 역시 관찰하는 방법, 재빨리 눈에 담아 기억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내 영혼 속에 담긴 순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것들은 가령 일몰, 꽃, 미소, 동의한다는 끄적거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곳, 추한 것에조차도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타인들의 삶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지를 이해했지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기회를 포착하고 두려움과 직면하고 내가 가진 신념에 의문을 가지며 안락한 내 영역을 벗어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으로부터 탈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당히 머리를 들고 미소를 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떤 것도 접시에 고이 담겨서 내 앞에 차려지는 것은 없었어요. 하루하루 매분 단위로 내 삶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촌은 음식은 내 입속에 있는 동안만 너의 음식이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것이 왜 음식을 잘 씹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이죠. 일단 목으로 삼키면 그만입니다. 음식은 사라져 버리지요. 인생이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만드는 최고의 요리를 맛보듯 진정으로 삶을 맛보는 법, 매 순간의 풍미를 맛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곡괭이가 뭔가에 부딪혀 그만 부러졌습니다. 농부는 화가 났지만 자신의 곡괭이를 부러뜨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것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연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처럼 나도 삶이라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고의 선물은 보기 흉하게 포장이 되어 오기도 하니까요. 결국 나는 삶 자체가 선물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선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나 자신을 놓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실수를 덜하게 되더군요. 10년 전 저는 기적의 노트에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처음에 나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게 되더군요.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말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은 기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침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기적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삶은 변화했고 아름다움이 넘쳐 흘렀어요. 나는 아름다움이란 단지 내가 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기억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은 후 나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직장에서, 기차 안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 나는 썼지요. 나는 소중한 말들로, 놀라운 기적들로 글을 썼고 내 책꽂이는 셀 수 없는 노트로 채워졌어요.
그러자 너도 나도 마법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을 위한 글쓰기를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내게서 쏟아져 나오는 이 굉장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바로 이 책,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99가지 이야기. 세상의 모든 선물은 생명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키 큰 이는 테살로니키 출신의 내 친구다. 아마 180cm는 넘을 것이다. 그가 아테네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한두 잔 정도 마시러 나간다. 와인은 언제나 진실을 달래곤 한다. 그가 말했다. 스테파노, 우리 아빠가 여자에 대해 말하곤 했던 게 있는데 말이야. 그의 입꼬리의 미소가 잠깐 번뜩였다. 남자에게는 가장 나쁜 품질의 것이 여자에겐 최고라고. 우리 둘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 까닭은 그의 과장된 표현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가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하던 울음이 점점 격렬해졌다. 급기야 그는 흐느끼고 있었고 나는 그가 왜 우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 동안 나는 우는 친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무슨 일인가? 내 아버지 말일세.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나는 그야말로 개자식이었지.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야.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그와 함께 앉아서 그가 상처받은 만큼 가슴 아파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는다. 우리 부모들도 어느 맑은 날 아침 이 세상을 떠나간다. 우리 또한 그 친구처럼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당장 일어나서 찾아가야 한다. 오늘 바로.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 때도 세상은 멈춰서 있지 않는다. 부모님을 안아드리세요. 안아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하셨어요. 당신이 자식을 가져봐야만 부모님이 하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바라는 것이라면 당신이 부모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 부모님께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최선의 뜻이었을 뿐, 그것을 용서해 드리세요. 그들의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처럼 자식을 대하고, 당신도 부모님들처럼 당신 자녀들을 대할 것이고, 당신의 아이들이 와서 당신을 안아줄 때가 올 것이고, 당신을 용서하겠죠. 당신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당신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당신의 아이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다. 현실에 직면하라. 그것이 진리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1998년 12월 1일 나는 새 사업을 시작하는 무대에 있었다. 새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새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아주 이상한 느낌이 나를 덮쳐왔고 곧이어 나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정정 같은 것이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이었고 열리고 닫히는 입에서 공기만 나갔다 들어갔다 할 뿐이었다. 꼭 그 일처럼 정전되는 것에는 어떤 경보도 없다. 그러다 몇 시간 후쯤 보통 전기는 다시 들어온다. 그런데 내 경우 그 정전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하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 거의 미쳤었다고나 할까. 시민성 실어증에 걸린 것이다. 의료진단 테스트 결과는 내 성대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다른 곳, 즉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나는 두루두루 좋은 사람의 표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을 때까지는 목소리를 잃기 몇 달 전 나는 정말 나쁜 일로 비난받은 적이 있었다. 적어도 내 기준으로 보자면 그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나쁘게 말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한 분노가 어느 시점에선간 증발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집어삼켜 버렸다. 나는 너무 흥분했었는데 의사 친구가 나중에 말하기를 만약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타인에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부탁하는 것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일종의 승낙한다는 사인이 필요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 받았다. 이런 일들, 접시를 깨끗이 닦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척하라고 가르침 받았던 것이다. 어른으로서 당신이 안 돼라고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5살 아이가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의 줄을 당기는 것이다. 그 아이는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길 원한다. 인형의 줄을 더 당기면 당길수록 그들은 더 엉망진창으로 엉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당신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이다. 당신은 그러므로 당신 내면의 목소리, 즉 당신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안 돼라고 말해야 하는 빈말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수많은 예스는 당신이 다른 일들을 안 돼라고 말해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말해줘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면 삶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만 온전히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보살피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보살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이런 말을 자기 존중,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경고. 우리는 바쁘다. 놀이공원에 갈 때면 언제나 서두른다. 두 딸과 나는 1분이라도 더 놀려고 한다. 그날도 딸들은 뒷좌석에서 킥킥대면서 놀고 있었다. 나는 속도를 내서 운전 중이었지만 그렇다고 무모하다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대시보드에 빨간 경보가 들어온다. 나는 이런 경보 사인은 예전엔 본 적이 없다. 타이어 압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무시하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보이니 거슬린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쟁쟁거리는 잔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가 신경을 긁는다. 내일 점검하지 뭐. 아니야, 오늘 해야 돼. 아마 심각한 문제일지도 몰라. 주유소가 바로 저기 있는데 뭘 미루긴. 자동으로 조종하는 조종사같이 나는 주유소로 차를 몬다. 주유소 직원은 우리를 도우려 한다. 직원에게 경고 사인을 보여준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선생님, 차의 공기압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는 그것을 일도 아닌 것처럼 금방 알려주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높아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지난주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랬던 것이다. 주유소 직원은 적당량의 공기를 빼내고 나는 요긴한 걸 하나 배웠다. 나는 팁을 많이 주는 편이 아니었다. 이젠 좀 많이 주어야겠다. 우선 팁을 잘 주고 나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 주유소 직원은 내게 활짝 웃어 보였다. 우리도 모두 웃으며 다시 놀이공원으로 출발했다. 계획했던 것보다 5분 정도 놀이공원에 늦게 도착할 수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 더 나를 기쁘게 했다. 우리는 가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편리한 일을 한다. 자신을 재촉하는 일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경고를 그것이 작은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무시한다. 귀찮게 왜 라는 말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먹어 치운다. 왜 귀찮게 타이어를 고쳐야 하지? 왜 편안한 소파에서 일어나서 점검을 해야 하고 체육관에 가야 하며 책을 읽어야 하냐는 거다. 그래서 TV를 켜고 신경 쓰이는 대화는 피하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한 해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당신 자신을 차버리고 싶어 한다. 왜? 당신이 그 소중한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경고는 작은 붉은 빛이었다. 그 다음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네온이 되어 번쩍일 수 있다. 그리고는 당신 머리통을 친다. 빌어먹을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고 당신은 묻게 될 것이다.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서 도둑질해 갔는가? 내 상관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거울을 한번 유심히 보라. 도둑은 당신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도둑질한 것을 돌려줘야 할 때다. 이제는 그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당신 스스로 알아차리고 무언가를 할 때다. 너무 편안한 것만 가지려 한다면 그 편안함은 당신을 천천히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결코 꿀벌이 되지 마라. 15년이 지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어느 워크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연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얼굴 표정에서 그가 하려는 이야기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비밀을 나누려는 것 같았다. 그는 그렇게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비밀이 되었고 이제 내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비밀을 나누려 한다. 빈 병을 창가에 놓고 바닥이 유리창과 수평을 이루게 하면 햇빛이 빈 병 바닥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벌 한 마리를 병에 넣습니다. 벌은 똑똑한 곤충입니다. 연사는 똑똑한이란 단어에 힘을 준다. 벌은 불행하게도 모든 것에 대해 엄격하고 빠른 규칙을 가지고 있죠. 벌은 병의 출구가 빛을 향해 있다는 걸 알아요. 만약이라든가 그러나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벌은 계속해서 병의 밑바닥으로 향해 날기 때문에 결코 병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조금 후엔 죽죠. 이번에는 연사는 계속한다. 파리 한 마리를 병 속에 넣습니다. 파리는 우둔한 벌레죠. 파리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파리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죠. 그래서 그놈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윙윙대며 주위를 날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결국 파리는 병을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결코 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벌을 피하세요. 언제나 파리가 되세요. 당신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세요.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래되고 무거운 철제 금고 속에 넣고 잠그는 것을 본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고 맹꽁이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넣는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서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그런 후엔 그 상자가 자신들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출구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욱 깊이 가두게 된다. 학업을 마쳤다 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배우라. 지식을 들어오게 하고 당신이 아침 햇볕을 쬐듯 그 지식의 빛과 온기 속에서 몸을 누기시라. 삶에 열중하라. 당신의 나날들을 그냥 굴러가도록 두지 말고 그 나날들에서 배우라.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를 묻지 말고 무엇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가를 질문하라. 그게 바로 당신이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안다.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그도 파리로 살았다. 왜? 어느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막 아침 8시가 될 즈음 나는 은행 바깥에서 줄을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잘 차려입은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노부인은 줄의 3번째에 서 있었는데 훨씬 뒤에 있던 다른 숙녀가 그 노부인에게 차례를 양보하자는 그런 좋은 제안을 했다. 노부인은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 숙녀에게 좋은 제안이었다고 말해주면서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랬는데 그녀의 대답에 날이 서 있었다. 네, 저도 제가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누가 듣기나 했어요. 그녀는 화가 난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혼자 뭐라고 투덜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만약 그때의 상황을 만화로 표현한다면 그녀의 머리 위에 시커먼 구름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무튼 내게 화가 난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은행에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였다. 그들은 모두 우울하고 짜증이 나 보였다.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재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노라고 그곳에 있는 죄로 도매금으로 싸잡힌 때문인 듯했다. 울적한 사람들의 행진 같았다거나 할까. 그 모습이 이상하리 많지 뇌리를 쳤다. 그러나 놀라지는 않았다. 조금 긴 시간 동안 혼자 걸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왜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였는데 갈수록 그 왜가 커지더니 급기야 거대한 왜가 되어 나를 질식시키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죄송하지만이라고 말하지 않지? 왜 우리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웃지 않지?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더 두려워하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려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반려동물 음식보다 못한 것을 자신에게 먹이지? 왜 우리는 자동차는 그렇게 아끼면서 스스로에게는 서비스하지 않지? 왜 우리는 전화기를 바꾸듯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을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욕할까? 왜 우리는 100만 년을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할까? 우리에게는 단지 1000개월밖에 없다. 인생은 그렇게 작동한다. 왜 우리는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동네방네 외치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은 남 탓이지? 왜 항상 울며 불며 이야기해야 하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집 근처에 정지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가 있다. 택시 운전사에게
여기 정지 표지판도 없어서 사람들이 속도를 내고 확 지나가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했다. 속도만 낼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라며 그는 툴툴댔다. 굿나잇 하고 그에게 인사했다. 잘 쉬어요, 친구. 옥수수가 전하는 말.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알았고 우리는 한번 만나기로 했다. 그녀와 만나서 나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자기 인식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명랑하고 품위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헌신적인 젊은 여선생이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가 운명인가라는 꽤나 까다로운 논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까지는 모든 것에 서로 동의했다. 나는 인터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답니다. 스테파노. 그런데 그들은 나를 고용하지 않더군요. 운이 없었죠. 하고 그녀가 말했다. 소피아,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계속할 수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까? 글쎄요, 아마도 X표를 했겠죠. 좋아요. 글쎄, 아마도 예스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군요. 그래서 만약 다시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건가요? 아마도.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하라. 그렇게 해도 어떤 것은 당신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은 옳지 않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는다면 내일은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어진 때에 바로 그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기회를 잡아라. 지식과 실천으로 무장하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각자 옥수수 한 개씩을 받았다. 첫 번째 남자는 그 옥수수를 먹고 배가 불렀다. 두 번째 남자는 옥수수 나달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가 자랐다. 그에게는 열흘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생겼다. 세 번째 남자도 나달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남자는 수확한 옥수수 중 한 개만 먹고 다른 9그루의 옥수수대에서 나오는 나달들을 심어 9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는 다시 수확한 것 중 한 개만 먹고 다른 한 개는 친구에게 주었다. 이 남자는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은 것 한 개와 친구에게 준 한 개의 옥수수를 빼고 남은 88개의 옥수수에서 나온 나달을 심어 그는 880그루의 옥수수대를 키웠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옥수수를 키웠다. 오늘 그는 마을의 절반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그를 위해 일한다. 결국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준 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 더 나은 선택권이란 더 나은 결과를 뜻하며
더 나은 결과는 더 나은 삶을 뜻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더 나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라. 플라스틱 병. 언젠가 커피 테이블 위에 물이 조금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올려둔 게 틀림없다. 좌우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게을러서였거나 이유 없이 그냥 두었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그것을 치웠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그 병에 남은 물을 꽃병에다 붓고는 재활용 수집통에 그 병을 휙 던져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날은 어떤 과장도 없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날들 가운데 하루였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건, 무슨 일이 일어났건,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었건 그날은 성취의 날이었다. 그날 나는 아무도 내가 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보냈다. 나는 내 인생을 결코 행운에 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내 인생이 나를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 수천 명의 사람에게 강연을 했던 유명한 강사 이야기다. 강연 중에 이 강사는 $100짜리 지폐를 흔들면서 청중에게 묻는다. 이 돈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댄다. 그가 다시 묻는다. 이 돈 원하시냐고요? 처음에 손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손을 든다. 세 번째로 그가 묻자 한 관객이 일어나 무대로 올라가 강사의 손에서 $100짜리 지폐를 뺏어 든다. 그래, 이게 액션이란 거다. 강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리로 올라와서 지폐를 낚아채지 않느냐고 묻는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그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는 무대에서 너무 먼 곳에 앉아있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무대까지 나오려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행동하지 못할 완벽한 핑계가 모두 있다. 더 배운 사람이면 더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핑계는 더 합리적이다. 행동하는 것이란 당신이 두려움과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행동은 당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 항거하는 것이다. 행동은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지 구구한 말이 아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은 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 당신 입을 쳐닫게 하는 것이다. 행동은 일찍 일어나서 당신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고 당신이 이곳에서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벌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만큼 벌지 못할 때도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당신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살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삶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행동이란
당신이 빨래 건조대로 쓰는 런닝머신을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옷장에 처박혀 먼지나 잔뜩 뒤집어 쓴 뜨개질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이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시답잖아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라. 만약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플라스틱 병과 함께 시작하라. 그렇게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야 첫날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전날 싸움에서의 승리에서 당신은 자신을 얻고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 작은 것이 곧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작은 일도 다루지 못하면 그 일은 결코 손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플라스틱 병이 당신의 보다 나은 날을 위한 격려가 된다. 이 플라스틱 병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세상의 모든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